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구교사 박전현입니다. 문정희 시인의 현대시 성의 꽃입니다. 유리창에 성의 꽃이 피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볼 수 있는 풍경이죠. 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 피어난 성의 꽃이라서 더 아름답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길잡이입니다. 찬 겨울 유리창에 핀 성의 꽃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 시련을 이겨내고 실패를 극복한 아름다운 내찬 문정희 현대시 성의 꽃 해석. 살면서 힘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당당히 나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 피어난 성의 꽃이라서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최두석 성의 꽃 같은 소재죠. 이정록 희망의 거처.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정호승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우리 시련을 이겨낼 때 더 우리는 성숙하고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추운 겨울 새벽 유리창에 서린 성의 꽃을 보며 성의 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과 인간사의 진실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화자는 혹독한 겨울의 추위 속에 핀 성의 꽃을 보며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인간의 삶으로 확장하여 인간 역시 시련을 극복한 후에 더욱 성숙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시어 식구의 의미입니다. 성의 꽃의 비유, 성의 꽃을 비유한 표현으로 황홀한 꿈, 투명한 꽃, 니르바다의 꽃, 새하얀 신부, 슬픈 향기, 비의 꽃송이 등이 있습니다. 성의 꽃의 속성은 아름다움, 또 순간성, 또 슬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의 식구도 있습니다. 위가 칼날처럼 다가던 새벽, 시야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을 때, 가혹한 고통의 밤, 또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 부정적 상황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역설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이런 부정적 식구를 통해서 또 그것을 극복해낸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설적 인식입니다. 부정적 상황으로 아름답게 보니까요. 감각적 이미지의 효과입니다.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 차가운 유리창, 날카로운 유리창, 차가운 유리창. 이런 부분들은 촉각적 이미지로 혹독한 겨울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꿈, 이것도 촉각적 이미지죠. 촉각적 이미지인데 희망과 동경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촉각적 이미지로 혹독한 겨울 상황, 또 희망과 동경을 이렇게 각각 달리 형성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이미지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꽃, 이건 시각적 이미지로 성의꽃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제 빛깔을 감추고, 제 빛깔을 감춘다는 것은 자기 본모습을 감추고 있잖아요. 그 시각적 이미지로 혹독한 겨울을 형상화하는 구절입니다. 가장 눈부시고, 이건 눈부시니까 시각적이죠. 시각적 이미지로 희망과 동경의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잎 다물듯이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로 혹독한 겨울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이미지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한기를 감추고 있을 때 후각적 이미지로 혹독한 겨울을 형상화했습니다. 겨울에는 향기를 피울 수 없잖아요. 슬픈 향기, 이것도 슬픈 향기, 후각적 이미지로 성의꽃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했습니다. 슬픈 향기니까요. 자, 작품 읽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감상하기 위해서 전체 본문 작품 다 있습니다.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던 새벽, 칼날처럼 직유법이죠. 자, 추위가 칼날처럼, 요거는 겨울이 추위가 다가왔으니까 우리 계절은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죠. 새벽은 시간적 배경이고요. 계절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제시됩니다. 자, 추위가 우리한테 들어온다. 칼날처럼 들어온다. 이건 촉각적 이미지죠. 아주 춥다. 촉각적 이미지로 가혹한 상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칼날처럼이 쓰였으니까 직유법이 되겠죠.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이건 우연한 계기죠. 우연히 커튼을 젖히니까 성의 꽃이 있었다. 그 우연한 행동으로 성의 꽃을 만난 계기가 됩니다.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나. 이렇게 대관나온 것은 성의 꽃의 비유입니다. 보조관념입니다. 이거는 은유법이 되겠죠. 자, 굉장히 추운데, 자, 이렇게 추운데 황홀한 꿈을 꾸는 성의 꽃이 피었잖아요. 그 역설적 상황 인식이 드러납니다. 역설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시적 또는 어떤 표현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나 사이, 요건 유리창이죠. 세상과 나 사이에 유리창이 있는데 그 유리창에 성의 꽃이 피었잖아요. 누가? 자, 누가는 어떤 대상이 되겠죠. 이 성의 꽃을 만든 대상입니다. 이런 투명한 꽃, 이 투명한 꽃도 역시 성의 꽃의 보조관념입니다. 시각적 이미지죠. 피워 놓으셨을까? 누가 피워 놓으셨을까? 요거 의문형 높임으로, 높임의 의문형 의미로 성의 꽃에 대한 화자의 정서, 경탄, 예찬을 의미합니다. 경탄과 예찬을 강조합니다. 서리법이 되겠죠. 들녘의 꽃들조차 제빛깔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을 때, 겨울에는 꽃들이 씨앗 속에 머물러 있지 밖으로 잘 나오는 꽃은 잘 없잖아요. 들꽃은, 들녘의 꽃은 들꽃인데요. 생명력 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 강한 겨울 들꽃들도 어떻습니까? 아주 제 모습을 감추고 있죠. 추운 겨울, 13, 요 부분은 들녘의 꽃자 대빛깔을 감추고 있을 때 씨앗 속에 깊이 숨지고 있을 때는 13, 14행에서 반복되고 또 변주됩니다. 운율감이 형성되겠죠. 인해 쓰러지는 니르바나의 꽃, 니르바나의 꽃은 신의 섭리로 핀 꽃이랍니다.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 이 성의꽃의 보조관념이죠. 대관념과는 이 날카로운 촉각적 이미지죠. 누가 을까? 앞에도 보면 누가 을까 이렇게 해놨잖아요. 누가 을까 구조의 반복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추운 겨울 창가에서 발견하게 된 성의꽃의 아름다움입니다. 저도 이래 보면은 옛날에는 뭐 대수롭게 보이던 것이 요즘은 좀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좀 깊이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긴 사람도 그렇지. 성의 꽃이 이제 사람을 연결되죠. 그렇지. 자, 성의 꽃의 특성을 인간에게로 적용하는 인식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자, 다른 어떤 대상의 특성을 유사한 다른 곳에 적용하는 것. 이건 꽃의 특성을 인간에게 적용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유추합니다. 우리 비유도 있고 유추도 있고 설명도 있고 설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시에는 그 유추의 방법이 쓰이고 있다는 걸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지의 내용은 아래 두 행이 있습니다.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 이거 어려운 상황이죠. 성의 꽃의 겨울 새벽이 될 겁니다.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 바로 새벽입니다.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자, 요거 그렇지는 바로 이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난다.
자, 요거는 뭡니까? 가혹한 부드러운 꿈, 초각적 이미지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사회도 이렇다. 시련을 극복해 한 다음에야 아름다운, 좋은, 긍정적 꿈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자연의 섭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인간사의 진리입니다. 새하얀 신부 앞에 푸른 색깔들 잎 다물듯이 새하얀 신부는 성의 꽃이죠. 눈과 얼음, 성애를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푸른 색깔, 새하얀 신부는 푸른 색깔들 잎 다물듯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붉고 푸른 색깔들은 아마 들녘의 꽃. 자, 요거 보면은 하얗고 푸르고 색채 대비를 통해서 이 새하얀 신부를 강조하고 있겠죠.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었다. 이거 반복되었죠. 자, 후각적 이미지고요. 추운 겨울입니다. 그죠? 추운 겨울에 5, 6행의 반복과 변조. 이 반복과 변조가 되면은 운율감과 시적 상황 또는 시적 의미, 주제의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자, 차가운 유리창, 촉각식 이미지죠. 자,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요거는 유리창에 성애가 이마를 대고 있는 것 같다. 유리창에 이마를 대었다. 유리창에 낀 성애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겨 있었을까?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겼었을까? 슬픈 향기니까 후각적 이미지죠. 누가 을까가 반복되면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저 슬픈 향기를 누가 아무도 새기기 어려운데 누가 새겼을까? 이거는 절대자 신의 섭리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드러납니다. 한 방울 물로 쓰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 자, 배갈 나온 것은 전부 다 생의 꽃의 보조관념이라 했죠. 자, 아침에 햇빛이 비치면 먹으면 물이 되잖아요. 물이 되니까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비애의 꽃송이들. 자, 먹으면 바로 물이 되는 송이꽃이 그래도 이렇게 피어 있다. 자, 이렇게 피는데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애의 꽃송이들. 비애는 슬픔입니다. 자, 슬픈 꽃송이들을 누가 세우겠을까? 한 방울 물로 쓰러지는 불가해한 비의 꽃송이들을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겼을까? 이래 되죠. 그 도치적 표현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혹독한 추위 속에 피어있는 성의 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으로 된 운문시입니다. 자유시 반대가 정형시, 서정시 반대가 서사시, 운문시 반대가 산문시입니다. 성격입니다. 관찰적이고 또 예찬하고 있죠. 유추, 어떤 것을 다른 대상에 적용하는 겁니다. 유추적이고 역설적, 주위 속에 핀 성의꽃이 아름답다. 이 성의꽃이 긍정적으로 또 예찬하고 있죠. 역설적이고 또 감각적입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주제는 추운 겨울에 핀 성의꽃을 통해 발견하는 인간사의 진실입니다. 혹독한 고통을 겪고 표현한 성의꽃에 담긴 의미입니다. 특징입니다. 추운 겨울 성의꽃 관찰하면서 깨달은 삶의 진리와 성숙한 정신세계를 보여줍니다. 참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에서 대상에 대한 관찰과 인식의 확장을 통해 주제의식을 보여줍니다. 성의꽃을 통한 화자의 역설적 인식, 부정적 상황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음운형 의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합니다. 이게 서리법이 되겠죠. 유사한 문장 구조, 누가 을까의 반복으로 운율감과 주제의식을 보여줍니다. 시행의 반복과 변주로 운율감,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에서 발견한 특성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인식의 확장이 나타난다. 이거를 자연물의 특성을 인간에게 적용했죠. 이게 바로 유추의 방법이 됩니다.
부어적 어투죠. 편안한 말이잖아요. 친근감을 줍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촉각적 이미지로 혹독하고 매서운 추위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했고요. 시각적, 후각적 이미지로 대상의 모습과 상황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시어를 적절히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